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휴일인 오늘 부산 경남에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이달 초 임시 개장한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는 이틀 사이 20여만 명의 피서객들이 찾았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 피서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사이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날씨 따뜻해서 내려왔는데 마침 해수욕장 개장했다 그래서 와봤는데 정말 해수욕하기 좋은 날씨라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백사장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모래놀이를 즐기며 둘도 없는 단짝이 되고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바닷가도 너무 시원하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모래놀이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서퍼들로 북적입니다. 바닷바람을 동력 삼아 물살을 가르고 시원한 여름바다에 빠지면서 초여름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오늘 워낙 날씨가 여름같이 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운데 바다로 와서 시원하게 서핑도 타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도 너무 시원해요. 이곳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난 1일 임시 개장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이른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징검다리 연휴를 맞으면서 주말 이틀 사이 해운대에는 14만 명, 송정에는 6만 명의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피서객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인 2,100만 명. 올여름 엔데믹과 함께 무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해수욕장들은 모처럼 여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경남 창녕과 합천이 31.1도로 가장 기온이 높았고 부산 해운대도 30.1도를 기록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다시 감소하는 분위기지만 부산만큼은 여전히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약 인기 또한 갈수록 시들해지는데 올해 분양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은 2,600여 호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다소 감소한 것과 반대인데 증가 폭도 경기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이처럼 미분양은 감소할 기미가 없는데 아파트 공급 물량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4월 부산 아파트 분양 공급은 6,120호로 지난해보다 거의 3배나 많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데 서울, 인천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나마 최근 부산 분양시장을 이끌며 인기를 끌었던 에코델타시티에서도 처음으로 1순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청약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분양 위축 분위기와 별개로 하반기 또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습니다. 올해 부산 분양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인 4,400세대 아파트가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하반기에만 분양 물량이 14,3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 결과가 앞으로 부산 분양시장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대규모 단지가 공급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일시에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이 관심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체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번 단지의 분양 성패에 따라서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양 시장 또한 그 여파가 커질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진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지역의 차를 알리는 것을 넘어 문화를 키우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하동에서 만나는 차의 모든 것.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한 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차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 행사였습니다. 엑스포는 차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지역의 차 문화를 키우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차였지만은 마시는 차가 아니고 차에도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어떤
인식에 달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엑스포 전체 관람객은 126만 명으로 목표인 135만 명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람객도 다녀갔습니다. 당초 6만 명이 목표였는데 엑스포 측은 이보다 많은 약 7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약 2,100만 달러의 수출 협약도 맺었습니다. 15억여 원의 차 생산동과 현장 판매 실적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쉬움과 과제도 함께 남겼습니다. 젊은 세대의 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차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를 커피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요구됩니다. 향미와 빛깔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야. 또 하동구는 엑스포를 계기로 천리다양길과 다원십경 같은 관광 콘텐츠를 계속 살려나가야 하는 과제도 얻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남 남해군 세존도 남동쪽 18.5km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과 30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어선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조업 장소로 이동하던 어선과 일본으로 가던 화물선이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자체들이 낙동강을 매개로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낙동강 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 등 낙동강 협의체 소속 부산 경남 6개 시장과 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저녁 열린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은 낙동강을 매개로 동남권의 미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운항 중인 생태 탐방선 대신 관광 유람선을 운영하는 등 낙동강 뱃길을 복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나누기 위해 가해 남성의 실명과 전과 기록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신상 공개는 경찰과 검찰만 할 수 있어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1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부울경 광역도시철도인 양산 웅상선의 역사가 세 곳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양산시 등에 따르면 경전철로 건설될 웅상선은 부산과 울산을 잇는 7호 국도를 따라 건설되며 웅상시까지 구간은 지하에 건설됩니다. 또 부산 노포와 울산 KTX역을 잇는 50km 구간 중 웅상 구간에는 덕계와 서창, 용당의 역사가 들어서며 2027년 착공해 2032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만큼 오르면서 꽤 덥겠고요. 현충일인 모레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부산 경남 지역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오후에는 오존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8도, 밀양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7도, 양산은 30도 선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